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셨던 주제, 바로 혈압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이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나? 이거 한번 시작하면 못 끊는 거 아니야? 혈압약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지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끊이지 않죠. 더욱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혈압약 먹으면 습관돼서 끊을 수 없다더라,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같은 말들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의 상당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며 실제 의학적인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혈압약을 먹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고혈압이 무엇이고 약을 왜 먹는지, 약을 끊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떤지 등 복합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혹은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먼저 고혈압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하루에도 수십만 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보통 혈압은 두 가지 수치로 표시되는데, 위의 혈압은 수축기 혈압으로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을 의미하고, 아래의 혈압은 이완기 혈압으로 심장이 이완할 때의 압력을 뜻합니다. 정상 혈압은 보통 120에 80mm 수은주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성별,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이상적인 혈압 수치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러한 혈압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태를 말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140mm 수은주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 수은주 이상인 경우 진단됩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지럽거나 두통이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된 고혈압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되며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비만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장기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약이라고 부르는 약물군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고 각기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혈압약으로는 칼슘 채널차 단제 CCB,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ACE 이니버터,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 이뇨제, 베타 차단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 채널차 단제는 혈관 평활근의 수축을 막아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혈압약 중 하나이며 얼굴이 붉어지거나 발목이 붓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는 비교적 우수합니다. ACE 억제제는 혈압을 올리는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으로 심장 보호 효과도 있어서 심부전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는 마른 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작용하는 ARB는 ACE 억제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기침 부작용이 적어서 최근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혈압뿐 아니라 만성 신장 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신장 보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자주 선택됩니다. 이뇨제는 몸속의 염분과 수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특히 고령자나 체액 과다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지만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박동수를 줄이고 수축력을 낮추어 혈압을 낮춥니다. 주로 협심증,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나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다만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는 피로감이나 운동 능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환자의 동반 질환과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조건 이 약 싫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약을 정말 평생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오랜 기간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본질적으로 완치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대부분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불리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고혈압 또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고혈압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감량하거나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비약물적 치료를 철저하게 실천한 뒤 일정 기간 이상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약을 끊는 시점에서는 매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정상 혈압이 유지되고 혈관 상태나 장기 손상 징후가 없을 경우 단계적으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이 다시 오르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절대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약을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동성 고혈압, 즉 약을 갑자기 끊은 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끊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의 결과로 얻어지는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혈압약 복용과 중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7세의 여성 환자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5에 95mm 수은주로 측정되어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체중은 72kg으로 BMI 기준 과체중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약 복용과 함께 식이 조절 및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며 염분 섭취를 하루 4g 이하로 제한했고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였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0kg 감소했고 혈압도 약 125에 80mm 수은주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후 주치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약을 반으로 줄였고 또 6개월 뒤에는 약 없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되어 현재는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남성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으나 최근 주변 지인의 권유로 약을 자의적으로 끊었습니다. 약을 끊은 지 5일째 되던 날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왔고 검사 결과 고혈압성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남게 되었고 다시 평생 약물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 약물 복용의 중요성과 중단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혈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1.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혈압약은 간이나 신장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을 때 신장 손상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일부 약물은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혈압약은 중독성이 있나요? 혈압약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닙니다.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고혈압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지 약 자체에 중독이 돼서가 아닙니다. 질문 3. 민간요법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나요? 민간요법 중 일부는 단기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양파즙, 다시마 등의 음식은 혈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 4. 혈압이 한번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안 오르나요? 아닙니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고 해서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생활 습관 유지가 필요합니다. 질문 5. 약을 복용하는 시간은 중요할까요? 네. 보통은 아침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특정 약물은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5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1. 하루 2번 같은 시간에 혈압 측정하기.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잠자기 전 꾸준히 기록하면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습니다. 2. 염분 섭취 줄이기. 국물, 젓갈, 장류, 가공식품은 염분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3. 매일 30분 이상 걷기.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스트레스 관리하기.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충분한 수면 확보하기. 하루 6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와 미국심장협회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은 명확한 완치보다는 조절을 목표로 해야 하며 약물 치료는 환자의 위험인자, 나이, 동반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는 목표 혈압이 130에 80ml 수은주 이하로 더욱 엄격히 설정되며 초기부터 약물 복용이 권장됩니다. 둘째,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염분 섭취 제한과 운동, 체중 조절은 혈압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셋째, 일부 경계성 고혈압 130에서 139, 80에서 89ml 수은주 환자는 3에서 6개월간의 철저한 비약물 요법을 통해 혈압이 정상화되면 약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미 약을 먹고 있던 경우라도 일정 기간 정상 혈압 유지 후 단계적 약물 감량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이철환 교수는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오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생활 습관 개선이 철저하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을 끊었다가 다시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혈압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약 복용 여부 자체보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의 질, 합병증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 신장이 나빠진다는 것인데 이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혈압약은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혈압 조절을 통해 이들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드물게 특정 약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복용 초기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혈압약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혈압약은 종류가 다양하고 작용 기전도 다르기 때문에 약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CE 억제제를 복용하고 기침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같은 계열의 ARB로 전환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대개 무증상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혈관 손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검진을 통해 치료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혈압약 외에도 복합제 형태의 약물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복합제란 한 알에 2가지 이상의 혈압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으로 약물 복용 개수를 줄이면서도 효과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이런 복합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칼슘 채널 차단제와 ARB 계열을 함께 넣은 약이나 ARB와 이뇨제를 결합한 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 혈압치료 개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 기존의 반응 데이터 등을 활용해 어떤 약이 가장 잘 듣는지 예측하고 처방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유전형을 가진 사람에게는 베타 차단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혈압 치료는 단순한 혈압 조절을 넘어 사람 중심의 정밀한 치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혈압약 복용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고령자에게는 혈압뿐 아니라 다양한 기저질환이 존재할 수 있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젊은 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반응이 둔해져 있어 약을 복용했을 때 과도한 혈압 저하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목표 혈압도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으며 보통 수축기 혈압을 130에서 140mm 수은주 사이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탈수나 섬액 등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며 복용 시간과 수분 섭취량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고령자는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복용 중인 다른 약과의 충돌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인의 고혈압 치료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할수록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약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하루 걸러서 먹는 등 임의로 조절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약 복용 알람을 설정해 습관화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이나 약 복용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일상 루틴에 약 복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직후, 양치 후 등 일정한 행동과 연계하면 까먹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셋째, 복용의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혈압을 낮춘다는 것보다 심장과 뇌를 보호한다,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인식이 동기부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의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복약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복용 방식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약 순응도는 약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치료 요소입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3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2022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의 약 29%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혈압 환자 중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약 65%에 불과하며 그중 혈압이 목표 수치 내로 조절되고 있는 환자는 40%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더라도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되지 않거나 복약 순응도가 낮은 경우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130에 80mm 수은주 이하로 조절한 고혈압 환자는 뇌졸중 위험을 약 36%, 심부전 위험을 약 28%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혈압이 160에 100mm 수은주 이상인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시행한 최근 연구에서는 약물 복용을 시작한 지 3개월 내에 혈압이 안정화된 환자 중 약 17%가 자의로 약을 중단했고 이들 중 절반은 1년 내 재진단을 받았으며 재입원율 또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혈압약의 중요성과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수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은 모두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불안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내 몸이 망가졌구나. 앞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시 혈압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혈압 관리에는 신체적인 접근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운동,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 의료진과의 열린 대화 역시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태도, 그리고 관리 가능한 병이라는 인식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압약은 모든 사람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은 아닙니다. 둘째, 약물 복용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혈압 조절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약을 먹든 안 먹든 뇌와 심장, 신장을 보호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치의처럼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약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 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